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네요. 모두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쌀쌀한 날씨 따뜻한 국물로 속이 든든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책 한 권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자주 읽어주시는 편인지요? 읽어주신다면 주로 언제 읽어주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아이가 6살이어서 미취학이다 보니까 아직 초등학교에 본격적으로 공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책을 읽어주는 편이고요. 그림책은 주로 처음에는 저녁, 자기 전에만 이렇게 읽어줬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침에도 이제 한 권씩 이렇게 읽어주게 됐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핸드폰 영상을 이렇게 찾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 영상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빠르게 준비시키고 그러다가 이 아침부터 이렇게 영상을 접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한 10권 정도 빌려와서 그거를 전부 다 오픈하지 않고 가방 속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아침에 아이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거나 이제 일어나기 조금 막 싫어하고 이불 속에 있고 싶어 하면은 이거 그림책 제목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이한테 살짝 들려주면 아이가 눈을 번쩍 떠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림책이니까 이제 막 거실로 나와서 이제 잠도 깨면서 그림책을 읽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가 글씨를 일찍 뗐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림책을 들고 와서 저한테 책을 읽어줬었거든요. 저희 아이 4살에 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책을 읽어주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책을 제가 계속 읽어줘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아이가 계속 읽어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이 땐 정말 책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9살 돼서 안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자꾸 아이한테 읽어달라고 하니까 얘가 그게 엄마가 읽어달래서 읽어는 주지만 스스로는 그게 좀 힘들었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자기 전에 아침에 그림책으로 아이의 호기심을 일으켜서 깨우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읽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잘 때나 잠이 들기 직전이나 깨어났을 때가 아이의 잠재력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때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아이들을 키운 지가 오래돼서 그림책을 읽어준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주로 제가 어떤 책을 선택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읽어달라고 가져온 책을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같은 책을 똑같이 재밌다고 또 읽어달라고 해서 반복해서 많이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가장 재미있어 했던 그림책을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부분을 가장 재미있어 했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가 가져온 이 책인데요. 그림 보이시죠? 색감이 예. 너무 예쁘죠? 저희 아이랑 같이 저희 아이가 5살 땐가 연극을 보러 갔는데 기분을 말해봐 이거였어요. 근데 아이가 연극을 너무 재밌게 보고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그림들도 색감이 정말 예뻐요. 다 전부 다. 그래서 맨날 뭐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어때? 하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신랑이 퇴근했다 들어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방이 오늘 너무 무거웠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이 책을 아빠 가방에 넣어놨대요. 그래서 너 왜 아빠 가방에 이 책을 넣어놨니? 했더니 아빠 기분 나쁠 때 이 책 한번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진짜 좋아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갖고 나온 책 중에는 없는데 제가
요번에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또 여러 권 빌려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6살 되고, 이제 엄마 말도 이제 알아듣고, 한글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상상력 막 그런 쪽으로 읽어주다가, 요즘에 저도 모르게 자꾸만 예절 막 이렇게 지켜야 되는 막 그런 교육적인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책을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책 표지가 핑크색으로 된 굉장히 이렇게 지금 저쪽 방에 있긴 한데 아프리카 초콜릿이라는 있었는데 이 책은 그냥 아이가 초콜릿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책들 다 빌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껴서 이렇게 빌려온 책이었는데 그 책은 그냥 초콜릿 하나로 동물들이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단순한 이렇게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책을 그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다른 메시지가 담긴 그런 이야기보다도 아직 아이인데 내가 너무 교육적인 면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파랑 오리라는 책인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오리가 누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이 악어예요. 그래서 요 엄마 오리가 그 새끼 악어를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주어서 키우게 되는데 점점점 악어가 크면서 엄마보다 점점 더 크게 돼요. 엄마보다 점점 몸집도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반대로 엄마 오리는 점점 나이가 들고 몸도 이제 왜소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억까지도 가물가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악어가 점점 이제 자라나서 이 엄마 오리가 자기에게 해줬던 그 사랑을 그대로 엄마 오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책 첫 시작에 엄마 기억나요? 우리가 만났던 이 파란 연못 그러면서 엄마 오리가 누워 있고 아기 악어가 엄마 배 위에 있다면 또 이 그림책 뒤에 가면 반대로 악어가 누워 있고 그 위에 엄마가 배 위에 누워서 이렇게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그런 따뜻한 동화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아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지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저희가 지금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지만 저희에게도 또 저희를 키워준 엄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또 나도 역시 그 엄마의 아이처럼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동화책입니다. 이제를 출산할 때 시골로 큰애를 데리고 수면식을 갔는데 책 같은 거를 못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 이 책이 있었어요. 이거를 한번 읽어줬는데 도깨비 얘기가 나오는 책인데요. 재미있으니까 애기 때는 이제 도깨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깨비를 친근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처음엔 좀 무섭게 표현을 하는데 끝부분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서 도깨비가 귀엽고 그리고 더 약하면서 자기도 호기심을 찾아서 가는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걸 굉장히 많이 읽어줬었어요. 저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형제가 있었는데 내가 엄마가 이제 밤늦게 늦은 시간에 놀이터에 가면 안 돼 이랬는데 선생님이 나가도 놀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 도깨비가 나타나서 어두워지니까 도깨비가 나타나서 동생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형이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도깨비야 네가 지금 동생을 잡아먹으면 그냥 끝나겠지만 내 동생 아주 데리고 와 괜찮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아직 안 하니까 이야기를 한번 듣고 잡아먹어도 믿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부터 이제 동생이 자기가
모든 책을 다 기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게 재미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스토리가 며칠에 걸쳐서 얘기만 듣다가 기회를 놓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가 싶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스테디가 이 자신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방으로 찾아와서 근데 크기가 너무 작아졌어요. 왜 작아졌니? 나 너를 못 잡아먹어서 내가 그거부터 작아졌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나 너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네가 읽었던 네가 얘기해준 그 이야기들은 다 어디서 났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거 도서관에 가서 그래서 나 도서관에 찾아가는 거기서 책벌레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림책에서 그림과 글 중에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시는지요? 저는 예전에는 글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지금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보니까 그림에 중점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후회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림 안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림책에서 그림이나 글 중에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동화책이 아니고 그림책이니까 글로는 표현하지 않고 그림으로만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작가도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걸 감춰놓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이 말하지 않는 걸 그림으로 느낄 수 있기도 하고 그림책을 보는 나이가 보통 미취학이나 저학년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글보다는 그림에 더 눈이 가는 나이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그림책을 읽어주는 걸 듣는 입장이 되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귀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림 앞에서 그림책을 넘겨주면서 계속 읽어주니까 글을 따라가지 않게 되고 그림에 더 집중을 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에만 줄 수 있는 거는 그림이 중요하지 않을까. 조금 더 크면서는 본인이 글을 읽게 되지만 그냥 어릴 때는 그 그림에서 다가오는 게 분명히 아이들한테 따로 있을 것 같아서 그림책에는 그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어야 하는데 어떤 그림책, 그 도서관을 가니까 그림책이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림책을 과연 읽어줘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글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림책이 고르기 어려울 때는 먼저 부모가 읽었을 때 엄마가 먼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을 첫 단계에서는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왜냐면은 엄마가 먼저 읽고, 읽으면서, 이거 되게 재밌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아이한테 전달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가면은 그림책을 보면서 제가 먼저 한 권 한 권씩 그 자리에 서서 다 이렇게 짧게라도 다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이거 재밌다.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내용이 너무 이렇게 무겁다. 내가 전달해주기가 조금 벅차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다음으로 미루고 해서 일단은 엄마가 먼저 읽어서 재밌는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조금 더 밝고 따뜻한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에 편들어주는 그림책, 그런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고 요새 너무 이 사회가 삭막하고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어릴 때 읽었던 책들이 그 아이의 잠재의식에 남아서 평생에 그 아이의 어떤 정서의 밑바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좀 더 안정감을 주는 따뜻한 책이라고 할까요? 좀 정서적으로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책을 읽어주고 싶어요. 무서운 책보다는. 예전에 왜 사실은 예전 동화책에 잔혹동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재미 위주로 그냥 깔깔대고 웃기만 하고 넘어가는 책들도 많은데 밑바탕이 아까 저기 조재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책 파랑올인가요? 그런 책도 사실은 정말 그냥 저는 그 책을 보지 않고 듣기만 했는데도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뭔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책이지만 인생도 생각할 수 있고 아이의 어떤 한 사람의 평생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어요. 저도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다 아이들을 키워놓고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책을 읽어주거나 권하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림책을 읽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읽는 그림책은 뭐 아이들의 어떤 생활에 관한 그런 거보다는 조금 그림책이지만 그런 게 많아요. 뭐 죽음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인생 전반에 관한 거라든지 사실 그림책이라고 꼭 아이만 읽어야 되는 그런 써진 책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림책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그런 책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은행나무라는 책이거든요. 예. 근데 이 책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은행나무는 암나무, 수나무가 있잖아요. 그 암수 두 은행나무가 서로 거리를 두고 마주 서서 수나무는 암나무를 보고 암나무는 수나무를 보면서 가지를 그러니까 키워서 꽃가루를 날리고 거기서 다시 암나무가 그걸 받아서 은행 열매를 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은행이 또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지고 떨어진 걸 보내고 나서 겨울이 돼서 눈이 덮여서 다시 내년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책을 보다 보면 이 그림 아까 이제 제가 그림이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안에서도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색감이라든지 또 이 그림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기법으로 이 작가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색이 이렇게 겹쳐서 쌓이는 그 자연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림 하고요. 또 내용도 읽으면 이게 은행나무의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인지 어떤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아이를 키워서 떠나보내는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 중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책을 그린 작가가 주로 나무를 많이 그리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혹시? 와, 예. 이렇게 또 나무를 이건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그냥 그 물감을 뿌려서 하는 기법으로 했더라고요 앞부분을. 근데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뿌리는 기법으로만 했는데 나중에 가을이 돼서 완전히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든 그 장면을 그냥 물감을 뿌려서 이렇게만 표현을 했어요. 와. 이 색감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슬프기도 하고 내년을 다시 기다리는 그 은행나무의 그 모습이 약간 슬프기도 하잖아요. 다 떠나보낸 거라서. 그렇지만 또 내년을 기대하는 기대감도 이렇게 생기게 만들고 어떤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이런 책이 또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조금 그냥 지나치고 읽었지만 이 아이의 마음에 남아서 언젠가는 그게 속에 잠재해 있다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좀 깊이 있는 동화를 읽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읽으니까 약간 생활 동화보다는 이런 걸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색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일부러 낼 수도 없는 그런 색을 만들어내서 정말 책이 좋았어요. 그림인도 좋고 내용도 좋고요. 오늘은 어린 시절 좋아했던 그림책을 보면서 철부지 꼬마 시절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요.